지난 6월 18일 강남 개미귀신 스캔들 방송 내용입니다. 방송에서는 애터미데이트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송유미 씨 사건을 다뤘습니다. 송유미 씨는 실리프팅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애터미데이트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유미 씨는 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신상호 특임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개미귀신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좀 놀란 게 그 사건이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 동료들, 성형외과 전문의들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니래요. 그러면 예고가 잘못 나간 거 아니냐? 잘못 나간 거 맞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랴부랴 우리 성형외과 의사회에 요걸 담당하는 분이 여기 담당 PD에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고편에 성형외과 의사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 억울하다. 이거 잘못 나간 거다. 그래서 그러면 본방송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묘사가 안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렇게 나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문의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십니다. 또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있으면 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줄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의사라는 면허를 가진 자가 미용 시술을 하면서 약물을 오남용한 게 그게 본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 기사들을 들춰보면 성형외과 전문의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의 다른 면허를 가진 또는 그냥 일반의 선생님들께서 미용 시술하다가 문제 생긴 것들을 마치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문제 생긴 것처럼 기자들조차도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을 할 줄 몰라서 생기는 성형외과 전문의들 입장에서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환자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들 또는 언론들, 매체들, 모든 기자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건 시청률, 조회수,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하는 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아야 사람들이 읽어준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 기자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그 언론사의 몸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광고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사람들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돈 벌기 좋아하는 집단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개업해서 미용시술,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절대수가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수련도 하지만 교수진으로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로 얼굴이 심하게 망가졌다든지 화상을 입어서 피부 조직이 없어져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재건 성형의 영역도 사실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회적인 시각이 미용 성형 하는 사람만 성형외과 의사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미용 성형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이 개업을 많이 해 있다 보니까 돈 밝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시선을 이용해서 기사를 타이틀을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슬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누구나 쌍꺼풀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쌍꺼풀을 더 예쁘게 만드는 건 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쌍꺼풀을 예쁘게 하냐고 물으면은 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호와 불호의 얘기죠. 대신 누가 더 안전하게 하느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최소 5년 트레이닝 과정 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 수술도 많이 해보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성형외과 수술을 그나마 안전하게 하는 집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거라고,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면허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일단 저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은 의사라고 얘기하려니까 좀 싫긴 하거든요. 아직은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판결이 유죄 취지로 나온다면 저는 이 정도의 사안으로는 저는 의사의 면허도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 면허를 교부하고
허락해주고 그다음에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이 쥐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집단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징계하거나 뭐 면허를 박탈하는 그런 권한은 변호사협회가 쥐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회원의 면허를 박탈할 권한이 없지만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회원의 면허를 박탈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의사협회는 그 성형외과 전문의 협회에서도 개원가의 뭐 어떤 좀 무리한 일 또는 뭐 성형외과 진료를 또 비도덕적으로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박탈하고 싶어도 면허를 박탈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문의 면허도 박탈이 안 됩니다. 예. 비욘드에서 한 가지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편과 예고편에서는 해당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로 혼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에서 그런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두 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네모 의원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그렇다면 다음 병원들은 어떨까요? 비욘디 성형외과 의원, 비욘디 피부과 의원, 비욘디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해당 영역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은 네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네모 성형외과 의원, 네모 피부과 의원. 위와 같이 전문 과목을 병원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영역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 네모 의원, 네모 클리닉으로 병원 이름을 정한 후 진료 과목을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할 때는 고유 명칭을 쓰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즉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피부과 의원과 같은 명칭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더 혼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회색 글씨처럼 보건복지부의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내용이 전문 과목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개미귀신 편 보면 이 피해 환자분께서 잠을 못 자서 그것도 뭐 이런 좀 불안한 증세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증상을 해결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를 검색을 했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 병원 이름을 넣으면 정신건강의학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모르는 분들은 거기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정식으로 치료해주는 의원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는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의 권위에 자기의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속아서 진료를 보러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환자한테 있나요? 환자가 좀 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환자가 잘못 알아봐서 그런 건가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 있다고 봐요.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줘야 되고 적어도 전문 과목과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자가 시각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한테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홍수 시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